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 TV입니다. 오늘의 원픽 기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사고요. 대형 평형 생숙 오피스텔로 첫 용도 변경 사례 나왔다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상승장 때 이 틈새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오피스텔, 공시지가 1억이야,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정말로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유의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도시형 생활 숙박시설. 아, 이 생활 숙박시설인데 이게 정말로 좀 리스크했던 부분이 생숙이라고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핫했었어요. 대출도 잘 나오죠. 그리고 청약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뭐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전매가 무제한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었고, 이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입지가 워낙에 좋은 곳들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임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실거주해야지 라는 형태로 이제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에 많이들 투자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21년도에 이제 판례가 나오면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대 목적으로만 해야 되지 주거를 전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걸 불허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10%씩을 세금으로 내게끔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태의 것들이 나오고, 이로 인해 가지고 난 몰랐다. 나는 분양받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전입해서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다. 뭐 이런 생각들로 갖고 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 2년 정도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줬습니다. 근데 이걸 전환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것도 있고,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뀌게 될 경우엔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또 진행을 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2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용도 변경 성공 사례가 단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 소형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이게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날이 10월 14일이에요. 이제 한 8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아직까지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몇몇 사례들이 발생한다라고 나오는데, 정말로 특수하게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아이파크 스위트,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단체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여기는 정말 이제 고액의 자산가들이 자녀들의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거형이 되더라도 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등하교를 하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로 단체로 전환을 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대다수는 원해도 원할 만큼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고 싶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해운대 LCT 더 레지던스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보이죠? 여기에 있는 입지예요. 이게 막 90층이 넘어가는 정말 엄청난 단지입니다. 엄청난 단지고요. 94층짜리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파트로 이렇게 옵션을 주면은 아파트 그 유명한 해운대 LCT가 있고, 이거를 오피스텔로 바꾸면 오피스텔이 아닌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여기 지금 가구 수가 LCT 더 레지던스는 561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561개 중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어떻게 단 한 곳도 없을 수 있지라고 했지만 사실상 변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치가 지구 단위 계획상 오피스텔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도 있는데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 곳을 생활 숙박시설을 지어가지고 오피스텔에 준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하지 않아도 이 아파트 좋은 입지에다가 멋진 뷰로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아파트랑 오피스텔에 비해서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억에서 120억까지 되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럼 이 말은 즉 뭐죠? 오피스텔로 10월 14일까지 전환을 못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10%씩 매년 부과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그래, 나 바꿔주고 싶어요. 나 바꿀래요. 내가 돈 들이고 주택수 포함해도 바꿀래요. 라고 하더라도, 아니, 근데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상 못하는 곳이야.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서 사실, 그럼 이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여기 561개 중에서 219곳은 위탁업체 세고사태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생활 숙박시설 본래 목적에 맞게 이거를 위탁업체를 끼고 그 위탁업체가 이제 이렇게 뭐 호텔처럼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가지고 내가 거주하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막말로 이게 사실 짬짬이 해가지고 내가 114호를 사고 있고 내가 뭐 115호를 살고 있어 내 이웃이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의 집에 위탁업체를 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이렇게 위탁받은 걸로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라도 살아야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즉 복잡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 또 다른 지역에는 부산에 있는 다른 지역 마리나 G7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바꾸고 싶어도요. 오피스텔보다 여기가 현저히 환경과 관련돼서 많이 특혜를 주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변경하기에는 주차 면수가 100여 대 가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렇다고 지금 이미 거주하고 있는 곳에다 주차 면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한 사례로 여기 부산에서 9,900개 중에서 4가구가 변경에 성공을 했거든요. 거기가 바로 H스위트 해운대라는 곳인데 이 4가구는 뭐 주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 지역, 지구 단위 계획상 뭐 이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그래서 4가구가 바꿨는데 그마저도 해운대구청에서 처음에 승인을 안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피스텔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원을 각각 가구당 내가지고 배연창을 설치하고 방마다 화재 감지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해요. 그만큼 바꾸는 게 모든 것이 다 적합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데 남은 기간이 겨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태는 사실 정말로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당장은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만약에 LCT 더 레지던스를 그냥 오피스텔처럼 취급을 해주겠다라고 만약에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순간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을 할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로 인해 가지고 주택 공간이 협소해졌고 교통망이 더 체증이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신다고 했을 때 이 해운대 LCT도 레지던스에 대한 거래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가 뭐 주거 전입이 안 됩니다. 뭐뭐입니다라고 해서 좀 유의사항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거 LCT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은 너무도 멋진 이거 보세요. 이 뷰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기 전입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뭐 좀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거기가 핫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된 이슈는요. 앞으로 3개월 뒤에 시한포탄처럼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고 앞선 기사처럼 겨우 1.1%밖에 변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대다수의 99%에 달하는 오피스텔은 이론상으로 과세, 이행 강제금은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를 혹시라도 생각하시고 있거나 지금 많은 형태로 해가지고 여전히 광고를 통해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